안녕하세요. 카모마일원 김동원자입니다. 오늘은 남성 탈모 치료제를 가임기 여성분이 접촉했을 때 어떤 태아에게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알으셔야 되는데요. 국내나 세계시장 공통적으로 탈모 치료제의 최강자는 그 MSD, 머크사라고 하죠. 이 프로페시아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영국 회사의 그 아보다트라는 약도 유명한데요. 둘 다 그 두 가지 약 모두 기전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더 강한 활성체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하는 걸 억제를 합니다. 그렇게 변하면 이게 활성화되면서 여기 두피 지역에서 탈모가 진행되는 걸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리 때문에 임산부분이 이 약에 접촉하거나 임산부분이 이 약을 먹는 거는 절대 금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임산부분이 뭐 여자아이를 배웠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남자아이를 배웠을 때 남자아이가 정상적으로 그 남자 성기를 발달시키는 데는 남성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근데 임산부가 이 약을 먹게 되면 뭐 먹을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먹게 되면 태아 남성 성기 기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나 공통으로 요거는 절대 임신 중 금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헬스조선에 나온 그런 그 기사입니다. 여기를 보면 탈모약 비싸서 전립선 비대증약 쪼개 먹다가는 큰일. 되게 좀 무섭게 써 있는데요. 가루. 그러니까 탈모약이라는 게 그 남성 호르몬 억제하는 건데 역시나 남성에만 있는 그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약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전립선 비대증 약은 용량이 많고 용량이 큰 5mm짜리고 탈모 치료제는 그거보다 작은 1mm짜리이기 때문에 그 큰 용량을 싸게 처방받아서 잘라서 먹는 그런 비기가 그 탈모 동호회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런 그 약이 가루가 여성 피부에 닿기만 해도 기형아 출산 등 부작용 위험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섬뜩한데요.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앞서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 어떤 유명 영화를 보면서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거는 영국 그 에딘버러라는 지역의 그 헤로인 마약 중독자들이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했던 그 방황과 그런 걸 그린 영화 작품입니다. 이 영화 작품을 보시면 여자분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죠. 소리를 왜 지르고 있을까?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지금 다들 이렇게 반쯤 약에 절어 있습니다. 헤로인, 마약 뭐 이런 데 절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데 결국 밝혀진 사실은 이분들이 그 마약 알약을 그냥 자기네들끼리 실컷 먹고 막 집어 던져놨는데 그거를 또 기어다니던 아기가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좀 되게 처절하고 슬픈 장면이었는데 그걸 알게 된 그 아기 엄마가 그렇게 아까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런 탈모 치료제를 먹는 남자 접촉하는 여성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탈모 치료제를 뭐 20대 후반부터도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또 결혼 정년기가 또 되게 늦춰지고 있으니까 그걸 약을 먹는 남성분이 여성분과 그 아내분과 성관계를 갖는다. 성관계를 가지면 그 남성분이 체액 그리고 남성분의 정액에도 그 정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성의 몸에 전달되고 접촉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서 그 헬스조선 기사에서 봤듯이 이렇게 탈모 치료약을 용량에 맞게 잘라 먹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가루들이 같이 사는 여성분, 아내분이 호흡기로 흡입이 된다면
그러면 그 아기가 어떻게 또 기형아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염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실을 짚어보기 위해 제가 사용했던 그 사이트는 drugs.com이라는 곳입니다. 약제 정보 인터넷 사이트 중에 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양과 방문자 수에서 최대입니다. 이곳에서 피나스테라이드, 프로스카와 그 프로페시아, 그 유명한 남성 탈모 치료제에 대한 설명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관련 연구 논문 자료들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임산부 여성분이 탈모 치료제에 접촉을 해서 실제로 남성 생식기가 기형인 사람 아기가 태어난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그 이론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기형이 있다는 게 맞기 때문에 실험을 했는데, 쥐와 붉은 털 원숭이 이렇게 동물 실험을 했더니 정말 그 생식기 기형인 그 동물 아기들이 나타났구나, 그것이 판정된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네, 이렇게 과학자들이 아주 똑똑하게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암컷 쥐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암컷 쥐에게 그 대표적인 탈모 치료제 그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의 성분을 이렇게 계속 투여를 했습니다. 투여를 했더니 태어난 아기 쥐에서 수컷 성기 성장 장애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나 동물에서는 이게 나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암컷쥐랑 수컷쥐, 부부쥐가 있는데, 수컷쥐에게는 이렇게 탈모 치료제 성분을 계속 주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임신한 암컷쥐에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이렇게 내버려 두면 둘이서 뭐 관계를 맺고 피부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랬더니 암컷 쥐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험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아기 쥐도 괜찮았습니다. 이거의 결론은, 임신한 여성이 직접 고농도를 먹으면 그럼 진짜 아기가 정말 위험해지겠구나. 다만 자기가 직접 안 먹고 간접적으로 먹으면,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구나 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였고요. 그리고 쥐 말고 붉은 털 원숭이를 또 실험을 했는데, 붉은 털 원숭이는 암컷 원숭이한테 이렇게 많이 피나스테라이드 탈모 치료제를 투여를 했더니 그랬더니 뭐 아기 붉은 털 원숭이도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식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남성 탈모 치료제를 피부 접촉을 했다. 가루를 이렇게 좀 접촉을 했다. 그리고 그 가루를 흡입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탈모 치료제를 드시는 배우자분하고 성접촉을 했다. 즉 정액을 통해서 이런 약 성분이 접촉 가능성이 있었다. 이 세 가지 모두 경우에서 태아의 기형 유발 가능성은 되게 적다고, 경미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이 drugs.com 페이지에도 쓰여 있고 미국 FDA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임산부분이, 특히나 남자 아기를 임신했다고 이렇게 확인된 임산부분이 이렇게 실수로 이런 피나스테라이드, 그러니까 프로페시아 아니면 아보다트 같은 성분이 탈모 치료제와 접촉을 하게 된 경우, 뭐 가루를 실수로 만졌다거나 뭐 이렇게 손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위를 깨끗이 물과 비누로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론상으로 확실히 밝혀진 위험이니까 피하는 게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태아 기형이 간접적인 뭐 가루 접촉, 뭐 이런 정액 접촉으로 난 경우는 없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명확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